이거 다 알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바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있고 노동자가 보통 기업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노동을 하고 대가로 그 노동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든 대가로 기업은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비용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월급을 받으면 노동자에서 뭐로 바뀌냐면 소비자로 바뀌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자이면 소비자인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내가 만든 제품을 사요. 대부분. 사는데 제품을 받고 분명히 내가 만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의 이익은 기업으로 가죠. 그리고 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이거 다 알고 있고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는 뭐냐면 작은 소비를 하면 제품을 주는데 이 제품의 원가가 높아. 원가가 높다는 얘기는 제품 퀄리티가 높다는 얘기. 그리고 자기는 10% 정도 이득을 갖고 나머지 35%를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애텀이에요. 17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이 애터미에서 그러면 내가 소비를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나에게 시스템 소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 시스템 소득을 생기면 또 그 공동체가 소비를 많이 하고 점점점 커져서 시스템 소득이 증가한다. 요걸 좀 바꾼 거죠.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요것도 바꿨어요. 제가 5%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계산이. 요건 다 넘어가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혜로운 소비자, 그러니까 사업자라는 것은 내가 30만 PB를 하고 좌우에 30만 PB가 있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이게 뚜렷해지는 게 뭐냐면 5만 PB가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애터미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너 돈 벌러 왔어? 아니면은 그냥 놀러 왔어를 물어보는 돈 벌러 왔다. 그러면 돈 버는 게 뭔데? 알아?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돈을 어떻게 벌 건데? 사업을 해봤어? 직장 생활 해봤어?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얼마의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아니, 얼마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이 각오를 될 수 있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검되었을 때 후보가 되는 거죠. 1억 연봉을 하기 위해서 다이소도 GS도 메가커피도 아니면 식당을 한다 할 때 최소 요 정도가 들고 이렇게 들었을 때 제주도 같은 건 10개 열면 9개가 망해요. 커피집이. 그리고 그거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얼마나 들고 내가 얼마나 노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GS에 가서 알바를 할 때는 일곱 시간 일해서 내가 200만 원 받는데 당신이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서 당신은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것이냐?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당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몰입할 것이냐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넌 사업자야, 넌 돈 벌 수 있어. 절대 안 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 돈 벌게 해줘. 왜 돈이 안 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는 무엇이 돼야 되냐? 처음부터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사업자야 아니야 이거 하고 사업자가 아니야 그러면 돈은 천천히 벌게 될 것이고 소비자로 그냥 있으면 이런 혜택이 있어 이 정도지 실제로 돈을 벌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인생 시나리오 쓰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자, 이제 이거 다 넘어가고,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거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190만 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아, 이거 나는 하겠는데, 많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190만 원 너무 많다. 그럼 방법을 찾아줄게. 방법을 찾아줄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1권, 2, 3까지 나왔는데 1권에 보면 뭔 얘기가 나왔냐면 부자 아빠가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제 자기 아빠는 공무원이어서 돈 버는 법을 안 가르쳤어요. 넌 공무원 해 이랬는데 자기 친구의 아빠가 백만장자야.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 삶이 많이 다르거든. 그래서 자기 친구 아빠를 나의 부자 아빠라고 하고 멘토 해달라고 해서 멘토를 해준 거예요. 많이 배웠는데 이제 자기가 큰 도시로 가가지고 살아보니까 생각처럼 안 돼. 그래가지고 도요타에서 그 차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거지센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 부자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한 돈만 벌려도 빌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부자 아빠가 진짜 고생이 많네. 그래서 너 나한테 배운 거 있잖아. 열심히 그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열심히 해 하고 딱 끊더래요. 그래서 멘붕이 왔어.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악물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도 사고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컨 집을 산 거야. 말하자면 세컨 집을 사서 기분 좋게 부자 아빠한테 막 달려갔어요. 아빠, 나 투자해서 집 샀어. 자산이 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아빠가 즐거운 표정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 자산이 너에게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니 아니면 지출을 만드는 자산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말하는 세컨잡 집이니까 그것이 돈을 만들어낼 때까지 부동산에서 자기들이 관리해 줄 테니 관리비를 좀 내래요. 그래서 제가 관리비 조금 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 아빠가 하는 말이 당장 팔어. 이 얘기를 한 거야. 왜요? 그러니까는 너가 지금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만큼의 돈을 만들어서 자산을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그 자산이 돈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고 돈을 더 지불하는 자산이 됐잖아. 그러면 이 자산 때문에 너는 이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는 거야. 당장 팔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하고 다시 네고시에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집을 부동산에서 관리비를 자기가 내고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나한테 주는 구조로 바꿨어요. 똑같은 자산인데 그 부동산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죠. 사실은. 똑같은 자산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이 점점 줄어드느냐, 그 자산이 돈을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자, 이것을 생각을 좀 전환해 보자는 거죠. 내가 매일 쓰고 있는 지출이 나의 자산을 증가시키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뭔 지출을 하는데 생활비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생활 필수품은 우리는 그냥 당연히 산다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풍부하게 살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벌면 더 좋은 것을 쓴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 쓰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마트 한번 봐, 이마트. GS 리테일, BGF, CU. 이마트 30조 해요, 지금. 1993년에 대형 할인마트 만들었어요. 뭐냐면, 그 가다 보면 큰 마트 말고 조그마한 식자재 마트 있잖아요. 그런 마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해 50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어요. 1993년에 이마트가 50억짜리 매출 일으키는 그냥 마트 하나 만들었다고, 대형마트. GS 리테일은 더 한심해요. 이 1억은 내가 추론한 거예요. 1974년에 럭키 슈퍼, 동네 슈퍼 만들었어요. GS 리테일은 1994년에 이마트처럼 패밀리 마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마트예요. 그런데 그 마트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막 산 거야. 그래가지고 대기업이 됐어요. 회장님이 됐다고요. GS 리테일 2024년에 389명이 월 GS 리테일에 가서 사요.
이거를 11조로 해서 딱 나누잖아요. 한 사람당 한 달에 23만 5,646원을 쓰는 거예요. GS를 간 사람이, 우리 300만 명 있잖아요. 우리 애텀이. 300만 명의 회원이 꼴랑 얼마 써요? 2만 5천 원. 질문. 이마트와 GS 리테일과 CU는 어떻게 돈을 벌었나? 돈을 버는 방법. 우리가 사는 생필품으로 돈을 벌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이익을 소비자와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졸지 말고! 안줘라, 이거 보고 있어.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생필품을 구매했는데 내가 대기업을 만들어준 거야. 그죠? 내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생필품으로 누군가가 대기업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쓰는 생필품으로 나도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의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네트워크의, 우리 애텀의 핵심 생각이에요. 근데 생필품 바꾸면 돈 벌어라는 얘기는 하지만, 요렇게 옛날에 이마트가 슈퍼마켓 하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걸 사고 거기에서 35%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다가 입에다가 따복따복 35%를 집어넣어 주고, 우리는 저 사람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두 가지예요. GS, CU, 이마트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익금으로 대기업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이익금의 35%를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얘기를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당연히 쓴다고 생각했던 생필품, 우리가 쿠팡에서 싸다고 생각하면서 쿠팡에서 쓰는 그것조차도 결국 쿠팡이라고 하는 공룡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쿠팡이 싸다 해도 거기에서 20% 정도는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의 돈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1986년에 한국에서 나갔어요. 그때는 학교가 콩나물 학교였습니다. 60명, 90명 이랬어요. 그때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 학교들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제가 회사를 말아먹고 브라질에서 애들을 국립학교를 보내니까 다 마약쟁이 될 것 같아. 한 사람당 500불 들어가요. 사립학교를 보내면. 사립학교가 지금 한국 국립학교보다 못해. 그래서 애들이 한국으로 보냈어요. 보내고 나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한국 학교가 옛날에 내가 부러워하던 미국 학교와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체감을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그 부요함 속에 그냥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음, 국가 전체의 GDP가 올라가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 GDP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후진국의 부자가 선진국의 가난한 사람하고 동등하다고요. 그 원리가 여기에요. 우리가 네트워크 안에서, 알토미 안에서 비록 내가 조금밖에 안 쓰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점점 커져서, 공동체가 많이 커져서 한 100명, 200명, 3,000명 정도의 사람이 35%를 공유하게 되면, 비록 나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지만 그 35%를 공정하게 나누었을 때 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유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공동체 안에 난 몰입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이고, 내가 비록 지금 돈을 조금밖에 못 벌더라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큰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데 공헌하면 나도 묻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시키고 이거를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애터미의 제품 철학을 봐야 돼.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동일 품질 대비 약 30% 저렴해.